안녕하세요. 권규혁입니다. 이번에는 신진자동차의 코로나를 그려봤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단어가 곧바로 바이러스를 연상시키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태양의 대기권에서 방사상으로 뻗어나가는 플라즈마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개기일식 때 달에 의해 가려진 태양의 테두리에서 볼 수 있는 빛이 가장 명확한 코로나였는데, 이제는 이 형상을 닮은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라고 하면 우선 우한 폐렴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저는 코로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맥주가 떠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명도 코로나인데, 예전에 제가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맥주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도 자주 등장했고, 또 2014년 WRC 멕시코 랠리에서 티에리 누빌이 몰던 i20 랠리카가 냉각 계통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로 코로나 맥주를 냉각수 대신 이용해 완주했던 적이 있었죠. 이래저래 자동차와 연결시킬 수 있는 구석이 많은 맥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맥주는 라임을 병 입구에 꽂아서 서빙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래는 병 입구를 닦는 용도로 제공되기 시작했다가 이게 특징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라는 이름은 원래는 바이러스보다는 고급스러운 어원이어서 자동차와 맥주 등의 상품명으로도 손색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영상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요타와의 기술 제휴로 신진자동차가 국내 조립 생산한 코로나입니다. 신진자동차가 도입한 코로나는 RT40이라는 코드네임의 3세대 모델로 일본에서는 1964년에 데뷔했으며 국내 조립 생산은 6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세대 코로나는 토요타에게 기념비적인 모델이기도 하죠. 일본 내수 시장의 주력 차종 경쟁에서 2세대 코로나까지는 다산 블루버드에게 열세였으나, 이 차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판매량에서 블루버드를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많은 판매를 기록하며 토요타의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와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상당한 대수가 팔려나갔죠. 66년에는 25만 대가 넘게 생산되면서 폭스바겐 비틀에 이어 단일 차종 생산 대수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도 조립 생산되었죠.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 초 무렵의 대한민국 사진을 찾아보면 도로의 차들 중 절대 다수가 코로나 택시였습니다. 당시는 택시의 색상도 다양했는데 하늘색이 가장 많았더라고요. 이번 그림의 차는 그래서 하늘색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세대 코로나는 코롤라와 함께 토요타를 인류 메이커 반열에 올려놓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한 차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진자동차는 코로나를 조립 생산하기 전 부산에서 버스 생산으로 입지를 다졌고, 세나라 자동차를 카피한 신송호를 개발하면서 승용차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세나라 자동차는 다산 블루버드를 도입하여 1962년부터 부평 공장에서 만들었던 차인데, 국내 최초로 조립 라인을 통해 생산된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특혜, 탈세, 횡령 등의 부정이 있었고, 이는 제3공화국의 4대 의혹이라는 정치 이슈 중 하나로 번져나갔죠. 이 여파로 세나라 자동차는 1963년 법정 관리로 넘어간 이후 신진자동차에 인수되었습니다. 세나라 자동차를 인수한 신진자동차는 그 이후 미쓰비시와 기술 제휴를 하여 콜트 1500을 도입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부정 의혹이 불거졌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기술 검토용으로 100대의 차를 거의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것을 승인받았는데, 원래 승인된 용도라고 보기에는 대수가 너무 많았을 뿐더러 이 차들을 도입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를 하여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폭리로 거둔 부당이익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 쟁점과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토요타가 차관과 가격 등에 있어서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신진자동차는 미쓰비시 대신 토요타와 제휴를 맺고 코로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66년 출시 당시 유일한 국내 조립 승용차였습니다. 이미 구식이 된 시발택시, 그리고 한 세대 전의 모델인 세나라보다 성능이 훨씬 좋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내 도로 사정에 잘 맞았던 코로나는 광고나 할부 같은 판촉 활동 없이도 잘 팔렸습니다. 당시는 국내 독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훨씬 모자라던 때여서 자동차는 판매가 아니라 입금순 배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고 하죠. 신진자동차는 그 이듬해 하동환 자동차도 계열화했으며 고급 승용차인 크라운과 경차 퍼블리카의 조립 생산도 시작을 했습니다.
승용차부터 대형 상용차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종합자동차 회사가 된 거였죠. 당시 크라운은 지금의 벤츠 S클래스 최상위 버전 이상의 대접을 받는 차였고, 퍼블리카는 투도어형의 가족들이 함께 타기에는 조금 작은 차여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가장 보편적인 승용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승용차 수요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영업용 택시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도 했죠. 코로나의 파워트레인은 1500cc 직렬 4기통 오버헤드 밸브 방식의 엔진에 3단 수동 변속기가 조합된 것이었는데, 핸들 축에 변속 레버가 달린 컬럼 시프트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수동 변속기 자체가 거의 보기 어렵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던 차들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다 수동이었고, 변속 레버도 컬럼 시프트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자동차에 컬럼 시프트가 도입된 것은 30년대 무렵이었는데, 차 바닥에 있던 시프트 레버를 핸들 축으로 옮기면서 실내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상 변속 레버로부터 트랜스미션까지의 연결부가 길어지면서 조작감은 좀 떨어졌지만,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 때문에 60년대까지 꽤 많은 자동차에 적용된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그 당시의 택시 미터기는 기계식이었는데, 미터기에 설치된 원형 표식을 옆으로 꺾어서 아래로 내리면 그때부터 과금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미터기 꺾는 모습도 뭔가 참 멋있어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진 자동차는 1970년에 도요타의 코드네임 RT80이라는 4세대 코로나를 들여오면서 코로나 70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코로나 70는 선대에 비해 차체가 길고 넓고 낮아지면서 훨씬 스포티한 비례감을 갖추었습니다. 신진 코로나는 현대 코티나나 아세아 피아트보다 훨씬 많이 팔리는 차였지만 1972년 6월까지만 생산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초 중국 공산당 총리가 중국과 통상을 원하는 비적성 자본주의 국가에게 4대 원칙을 내세웠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적성 국가인 한국, 미국, 대만을 배척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중국 진출을 노린 도요타는 잽싸게 신진의 뒤통수를 치고 한국에서 철수를 했고, 이로 인해 신진 자동차의 부평 공장에서 생산되던 도요타 차들도 단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신진 자동차는 GM과 50대 50으로 합작하여 GMK를 설립했습니다. GM에서 도입한 차들은 도요타의 차들보다 국내 도로 사정에 맞지 않아 판매가 부진해졌고, 결국 신진의 지분은 산업은행 관리로 넘어가 세안자동차가 된 뒤 대우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GM이 여기에서부터 이어진 것이죠. 카이저 지프와 제휴한 신진 지프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어 나중에 거화 지프, 동아자동차, 쌍용자동차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국내 최대의 자동차 종합 제조사이자 세계 탑 클래스의 재벌이었던 신진은 자동차 관련 업체를 모두 잃고 이제는 학교법인만 남았을 만큼 완전히 몰락했죠.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며 독자 기술 개발 없이 제휴선에만 의지하던 경영의 한계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코로나는 한때 대한민국 승용차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었으며, 또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초창기, 그 격변의 시대를 이끈 모델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의 공간적 배경은 원래 당시의 김포공항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서울의 약간 변두리 지역 정도로 상상을 하고 그려봤습니다. 당시는 약간 노폭이 넓은 왕복 2차선 도로 정도면 변두리 지역의 간선도로이기도 했었죠. 그때는 지금의 편의점에 해당하는 구멍가게라고 하는 상점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또 전파사라고 해서 TV, 라디오, 선풍기 같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업소들도 동네마다 한두 개씩은 있었죠. 그리고 맞춤 양복점도 꽤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가전제품이 비싼 물건인데다 인건비는 저렴했기 때문에 고장나면 동네 전파사에 가서 고쳐오곤 했었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전파사는 설 자리가 없어졌고, 맞춤복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가게들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동네마다 한두 개씩 보이는 카센터도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가 되면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풍경이 또 미래에는 정겨워 보이는 그런 때가 또 오겠죠. 오늘은 이렇게 옛날에 어느 동네를 상상한 풍경과 그 속에 있는 신진 코로나 택시를 그려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